안녕하세요. KBN 대선 특집 방송의 전성희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난타전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서로 헐뜯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후보자들에게 공명한 선거운동은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이러한 선거 문화와 관련해 강지원 후보는 패거리 정치를 몰아내고 선거에 모범을 보여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강 후보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까요? 황진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 정책 중심 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채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홍익의 정신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무소속 기호 6번 강지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썩어 빠진 패거리 구태 정치를 종사하고 선거에 모범을 보이고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후보로 나선 강지원 후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났게 보겠어요. 영광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로 한 기호 6번 강지원입니다.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신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들어갈까요? 네, 사실상 이번 대선이 여야 그러니까 문박의 2인의 대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탁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소신이나 철학 없으고는 출마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출마를 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네,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개혁 운동이죠. 네. 그저 자고 일어나면 싸움박질을 하고 당판 싸움과 돈 봉투 공천을 했느니 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대선 자금 비리 어서나 이들이 터져 나오지요.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합니다. 수많은 돈들을 긁어다가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또 특히 정치 부패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정말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의연한 이런 흙탕물 정치판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빗자루가 필요하겠죠. 이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쓸고 그렇게 청소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 청소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저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정책 중심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정치 변혁을 시도하고 또 우리 훌륭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이 기성 정치에서 신물이 나서 그냥 정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인데 그 안철수 씨는 이제 그러한 열망과는 관계없이 기존 정치권에 몰입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셈이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제3의 어떤 정치,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선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공감하시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상임 대표이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번 선거의 진행 과정을 보고 저에게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네네. 이건 매니페스토의 정책 중심 선거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빵점입니다. 네. 이 도대체 정책은 어디로 언제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그냥 뭐 떡볶이 집어먹고 뭐 말춤 추고 뭐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이제 이벤트 선거, 이미지 선거라고 해서 저희 그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의 운동가들이 늘 비판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해졌지 결코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돈 봉투 선거, 네. 조직 선거, 이벤트 선거
이미지 선거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 중심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공약을 경제 민주화를 제시했습니다. 네. 강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네. 비방, 욕설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 선거가 이제 축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정책 중심 선거의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정책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다. 네, 그렇죠. 뭐 욕설 비방이 아니라 토론하겠다는 측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들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경제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라는 이 과제들을 다른 후보들이 놓치고 있다. 그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재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재벌 구조를 바꾸는 문제, 바꿀 것은 바꿔야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합니다. 저는 지금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자가용 자동차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소모운동을 말하자면 하고 다닙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택시 기사님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달에 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벌어간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젊으신 분들은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그렇죠. 또 많이 버시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기업 몇 개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그냥 나아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것도 옛날에 대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던 거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자. 왜냐하면 돈이 많은 분들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큰 자유를 주고 그래서 더 큰 대기업이 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여기에 대기업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지 전 세계적으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 몇 개나 됩니까?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은 더 큰 대기업이 되라. 그렇게 더 큰 자유를 주겠다. 이런 정책을 쓴과 동시에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 골목상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저의 표현에 의하면 홍익적인 경제 활성화 그것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하고는 전혀 발상부터가 다르죠. 그럼 강 후보님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로 그런 이상사회가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후보님은 실제로 꿈꾸는 소년, 돈키호테 등의 수식어가 따로 붙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 뜻이 뭐 좋게 표현하면 좋은 의미로 보면 이상 실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다라는 의미로 수식어를 붙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말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때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은 더 아주 엉뚱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예. 과거 우리가 왕조 시대를 살 때 민주주의를 하자. 말이나 됐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상을 추구하고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꿈꾸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돈키호테다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꾸는 그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우리는 왜 무시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현실 타협적이고 그런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흙탕물 정치판을 청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이상을 가지고 뛰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돈키호테라면 산천은 김영란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강 후보님 대선 출마 이후에 사표를 던지셨잖아요.
솔직히 뭐 반대하시거나 반대 많이 했죠, 처음에. 어떻게 많이 설득하셨어요? 했죠. 한참 이제 논쟁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험난한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취지의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뭐라고 보내셨어요? 나를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비행 청소년이요? 제가 비행 청소년 전문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해요. 그렇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해지고 뭐 가출을 하고 사고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해라. 하는데 그것이 빗나가지 않게, 사고 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근데 그날 이후에 조금씩 태도가 바뀌어지고 드디어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장관급 위원장인데 이제 사표를 내줬어요. 고맙게 생각하죠. 네. 대단하세요. 그런 식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1%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그 이유 때문일까요? TV 토론회를 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요. 몰랐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 네네.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을 딱 찾아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TV 토론에서 그 메이저 리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당도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의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당연히 참여를 해요. 이번에 새 후보가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날이 11월 27일입니다. 그 이전 30일 동안에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평균을 한 것이 5% 이상인 후보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철수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 중에 20%, 30%, 40%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걸 뺏은 거죠. 이 사람이 본선에 등록했다면 모르겠지만 본선에서 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 100% 기준으로 하는 여론조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이건 위헌이다.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아직도 있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놔도 아직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말이죠. 권점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비 등록 때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선에서 바로 등록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꽝이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꽝이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야, 우리나라 후진적이구나. 나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법 개정을 위해서 주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뭐 한번 나가는 그 그런 거 안 하겠다. 그 마이너 리그만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겠다. 저는 이런 뭐 잘못된 걸 바로잡기 나온 사람이지 뭐 TV 한번 나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럼 저는 가차없이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